자, 일반적으로 2, 3년 차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때 한 번 한 결정이 여러분의 커리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여러분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 편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형팬분의 사연은요, 지금까지 성장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달렸는데 앞으로 이런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열정이 좀 식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형팬분의 사연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커리어를 결정해야 될지 한번 가이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될지 현재 회사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근무 중인 회사는 IT 스타트업으로 급격하게 성장 중입니다. 규모가 약 80명 정도라고 그래요. 저는 2년간 매일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 성과도 많이 만들어냈으나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상사나 동료가 없다고 느껴져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인재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시라 좋은 인재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인재 유출은 많은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제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저를 많이 믿어주셨었는데 저는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전의 열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 스스로 성장하고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이것이 어렵다면 이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회사에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야 할까요? 이분이 2년 정도, 1, 2년 차, 이제 3년 차에 접어드시는 분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을 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했다 하더라도 2년 정도 그 안에 있었으면요,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형팬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글의 뉘앙스를 보면은 성장의 포인트라기보다는 다소 지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에서 재미도 느끼고 성장도 해보고 열심히 달렸었는데 회사가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대표님과의 소통에서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제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는 사람이 막 떠나고 나와 함께할 사람들도 떠나는 영향을 받았다거나 이런 성장 그 자체라기보다는 조금 복합적인 환경에서의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2, 3년 차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때 한 번 한 결정이 여러분의 커리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저도 2년 차 넘어가는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퇴사 고민도 했었고, 근데 그때 제가 커리어가 회사 내부에서 인사로 바뀌어지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거죠. 그때를 잘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결정하는가가 여러분의 커리어가 정말 독보적인 커리어로 갈지 아니면 다른 데 가봐야 똑같구나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지. 그래서 정말 3년 차 되자마자 세상 다 산 것처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런 애늙은이가 될지 여러분 이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형팬분에게는 가능하면 좀 더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인선을 해보니까 한 2에서 3년 주기로 업무를 바꿔주는 게 좋더라고요. 영업을 하더라도 마케팅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마케팅을 하더라도 현장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개발을 하다가도 기획 업무를 해본다든지, 조금씩은 업무의 변경 또는 프로젝트의 변경, 인접 영역으로 한번 갔다 오는 것, 새로운 시야를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확장성과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고객에 대한 이해라든지 회사의 구조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신 곳은 성장하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장하는 곳에 있어야 여러분도 성장하는 겁니다. 회사는 꼬꾸라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문성이 생긴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조직에 속해 있을 때 나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리한 성장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전문성, 커리어, 성장이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은 기능성을 얘기합니다. 나의 기능이 더욱더 전문화되고 나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거죠. 자, 우리 몸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 내가 팔이야. 내가 팔이 더 강력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 전체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인치가 막 2배, 3배 커졌어. 근데 왼쪽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내 몸은 비대칭이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조직의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의 기능성 강화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전제되고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올바른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위치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위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바른 위치만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 성장이
빠를수록 여러분의 커리어는 이것보다 빠른 성장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의 장점이 뭐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고 힘들죠. 하지만 동시에 나의 운신의 폭이 넓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고 내가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아무래도 체계가 이미 잡혀있는 회사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의 개인적인 노력의 방향성을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비슷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재 영입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지금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인재 유출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회사가 정말 사람을 잘 키운다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인재 유출을 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하고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영속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회사도 결국엔 지금은 보수적일지 몰라도 결국은 인재 영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내 업계에서 또 이 업무 영역에서 내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세요. 결국엔 내가 이직을 하거나 나의 커리어에도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을 영입하면 좋을지를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전해보는 겁니다. 성장하는 IT 회사,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면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고객들에게 전환율을 높이는 것도 뭐 중요한 방법이겠지만 새로운 고객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고객, 많은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더 집중해야 될 고객을 발견해낸다든지 고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성장성이 높은 고객이 누군지를 찾고 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를 프로젝트 해보는 것. 세 번째는요, 업무 표준화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안 해도 될 일, 비효율과 불필요한 일들이 지금 관행처럼 엄청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데 내가 가지치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누가 와도 이 일을 퍼포먼스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도전을 해보시면 아마도 우리 형편분의 업무에서의 전문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코칭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회사에 엄청난 기여가 될 겁니다. 어떠한 일을 도전해보든지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실체가 있어요. 그것만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요, 대단한 교육 시스템이 있거나 대단한 어떤 특징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직을 하시더라도 그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형편분들이 비슷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런 올바른 퇴사 타이밍과 방법들, 준비 과정을 하나의 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퇴사를 고민하시지만 퇴사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퇴사를 하기 위한 준비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제가 프로세스와 컨텐츠로 키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사팀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